돼요? 요 밑에는 지금 이제 한 8에서 9mm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게 피스만으로 좋았을 때 나중에 클램핑 할 때 일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튼튼한 에폭시로 접합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에폭시 본드를 여기 좀 조금만 하면 돼요.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. 자, 이제 작업이 다 됐습니다. 간단하죠? 간단한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피스를 떠든가 아니면 이 피스 뒤쪽에 길이 너무 치면 뒤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또 뒤처리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중앙 라인이고요.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을 해도 되고 두 겹을 해도 되고, 요거를 두 겹을 하려면 요걸 먼저 본드를 발라갖고 붙입니다. 그 클램핑을 양쪽으로 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샌딩을 한번 더 해주고, 그죠? 그러고 나서 그 피스 구멍 있잖아요. 뒤에서 이렇게 피스 박아주시면 돼요. 물론 뒤쪽에 카운터 싱킹을 해야 되고.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펜스를 어떻게 하느냐. 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구멍은 여기 작고 좀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펜스를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요. 여기는 딱 고정을 시키고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약간 이렇게 유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. 직각에 대한 캘리브레이션.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에 직각 맞추는 거는 요걸로 하면 되는 거죠. 요것도 이제 가능하면 직각에 맞게끔 작업을 하면 되고. 그래서 그러면 이 뒷부분에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. 여기 볼트를 넣으려면 볼트 머리가 안 보이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이려 그러면 피스 머리가 있으니까 피스 머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.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는 포플라 앞판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데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피스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 피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, 요게 카운트 싱크라 그래요. 카운트 싱크. 그렇게 뾰족하게,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카운트 싱크로 접시 머리 정도 들어가게끔
자,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, 점점 큰 구멍으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게 스크래치 잘하는데 치워놓고, 자, 그 다음에 요게 사용될 거는 이제 4mm 4에 20 볼트를 사용해야 돼요. 그러니까 볼트를 꼈을 때 요게 어느 정도 유격이 있는 거죠. 이쪽에는 거의 유격이 없잖아요. 그죠? 거의 유격이 있고 갈수록 유격이 있겠죠. 그걸 이용해 캘리브레이션 하는데,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이 머리가 돌출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좀 작은 그 홀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. 그러면 요게 돌출되는 깊이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꽉 조아놨으니까 더 이상 안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요 가공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, 이렇게 딱 붙잡고 균일하게. 자, 그럼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센터에 안 맞아도 돼요. 안 튀어나오죠. 그러면 요 자체로 얘가 이 안에서 이제 약간의 여기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홀을 이제 뚫어주시면 되겠죠. 더 작은 걸로 해도 돼요. 더 작은 게 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네 개를 동일한 크기로 뚫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만일에 이런 지그가 없다 그러면 그냥 보통 없는 사람 대부분이겠죠? 그럼 드릴프레스에도 보면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. 드릴프레스에서 해도 되고요. 좀 약간 뭐 번거롭긴 한데 뭐 어차피 해야 됩니다. 안 하면 머리가 튀어나오니까. 설명용 소재는 두 가지거든요. 요거 컬러가 조금 달라요. 요거는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제공이 되고, 요거는 100 곱하기 600, 요거는 70 곱하기 600. 이게 엄청 비쌉니다. 고밀도란 말이에요. 고밀도란 말인데 무게는 또 가벼워요. 무게는 또 이게 물에 띄우면 떨 정도로 가벼운데도 이게 엄청 비쌉니다. 백라이트보다도 더 비쌉니다. 그래서 기본으로 드리는 거는 제가 요거를 넉넉하게, 보통 이게 4줄이 나올 거예요. 예를 들어 쓰다가, 근데 왜 산 P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, P는 이게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따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그 UHMW 이거는 UP라고 하는데, 이거는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래 사용해도 거의 잘 안 딸죠. 그래서 이걸로 하면 좋긴 좋은데, 이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비쌉니다. 그냥 P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목공할 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, 아니면 좀 내가 내구성 있는 걸로 설매를 만들고 싶다. 그럼 슬라이딩. 그리고 밑에 기존에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요. 이런 거 테이블 속에다 그냥 쭉 자르면 이렇게 다 잘리거든요. 여기 지금 8T인데, 그래가지고 붙여 쓰시면 돼요. 수시로 내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잘라가지고 붙여서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설매를 붙여야 됩니다. 설매를 붙이려고 그러면, 먼저 요 길이에 맞춰갖고, 600이니까 한 요 정도 남아요. 각도 절단기에서 잘라가지고 두 줄만 붙이면 됐잖아요. 그죠? 조금씩 붙여도 되고요.
어차피 두께가 그렇게 안 두껍기 때문에 넓게 붙여도 상관없고 좁게 붙여도 상관없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8mm이기 때문에 마이트 트랙에 속내를 앞불이거든요. 그래서 밑에 받쳐줄 것도 한 개씩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밑에 깔고, 그러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. 튀어나와야 붙겠죠. 자, 이렇게 펜스를 우선 맞추고 난 다음에 자, 이렇게 붙인 다음에 들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딱 붙어 있겠죠. 자, 그러면 여기다 피스를 작업을 하면 된다. 자,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속내를 했을 때 너무 정밀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뻑뻑할 수 있습니다. 요 정도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될게요. 요 정도로. 너무 헐렁하면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정밀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싹 될 수 있는 부분. 자, 프로파일러 하면 이게 평활도도 좋고, 그리고 이게 나중에 확장성이 좋습니다. 프로파일이. 그래서 프로파일러 저도 프로파일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이게 중간에 이거 톱날 홈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랬는데 이거 삐처리기 때문에 일반 톱날로도 잘라도 돼요. 그리고 뭐 약간 손상은 있어도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실험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이 설매에다가 밑에 약간 이렇게 여기다가 와셔를 끼운 상태로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. 이렇게 채워 넣죠. 그리고 요거는 고정을 시켜둘 거니까 안 움직이죠. 그리고 한 개를 고정시켜 놓고 요걸로 이제 직각을 맞추겠다는 거죠. 자를 때 어디까지 자르냐니까 요까지 넣을 필요 없어요. 요까지 자르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요 금속하고 같이 직각을 맞춘 다음에 다시 자르면 되겠죠. 톱날을 빼 올려야 되겠죠. 자, 이제 이렇게 톱날로 잘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직각을 맞춰야 되겠죠. 그래서 가능하면 정밀한 직각제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. 자, 뒤로 빼고 나서 여기다가 또 한쪽 끝을 고정을 해줍니다. 그럼 얘가 지금 안 움직이겠죠, 그죠? 그걸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얘가 직각이 맞는지. 네, 직각이 맞아요. 그 직각이 맞으면 나머지 두 개도 펜스로 고정을 합니다. 아직 하나도 많이 끓이면 자, 이렇게 자르는데 별 문제가 없죠?
그 다음에 펜스를 어떻게 하느냐. 펜스는 이렇게 보면 홈이 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서트가 들어가 있고, 여기에 4mm 볼트를 넣고, 아주 조립하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건 그냥 이대로 고정을 하면 됩니다. 나중에 풀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쪽으로는 톱날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피스로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. 자,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바로 피스를 하면은 딱 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밑으로 이쪽부터 먼저 두 개를 하고 이렇게 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긴 부재를 절단을 하려고 하면 확장대가 필요하겠죠. 확장대가 필요하다. 그러면 이쪽 편을 캡을 열고 이 확장대를 붙이면 아주 긴 부재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. 자, 이렇게 확장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토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. 이렇게 하면 이 끝까지 이 긴 부재도 위치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스토퍼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는 뭐 다른 거 하다가 만일 긴 걸 할 때는 이 확장대를 이용해가지고 스토퍼를 사용하면 되겠죠. 이 스토퍼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이렇게 약간 휘청휘청 휘어요. 그래서 또 정밀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걸 원합니다. 자,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상공용 프로파일에 맞춰져 있는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쪼으면 쫄수록 튼튼하겠죠. 절대 안 움직여요. 자, 부재를 우리가 가공할 부재가 어렵다. 끝을 날리고 싶다. (63mm) 호스를 그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. 자, 됐죠. 자,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잘리면서 얼굴에 이제 보호하라고 설매를 사용할 때는 이게 이 집중근을 이렇게 빼놔도 되겠죠. 자, 그럼 내가 조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내가 45도 각도로 뭔가를 자르려고 할 때는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. 여기다 넣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길이가 짧은 것밖에 못 하잖아요. 그죠?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이렇게 하면 된다. 그럼 여기 홀이 다 뚫려 있거든요. 그러면 요 지금 여기를 붙여야 되니까 요거를 두 개를 다 열어 갖고 그런 반면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 가공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싶다.